역사가 무엇인가?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의 의미를 과목 같이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죠. 주제를 보시면 강의 개요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성경 상담학은 일반 상담학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교회에 존재하여 왔다. 하지만 그 중요성이 인식된 것은 일반 상담학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 이후의 일이다. 그래서 심리학적 상담이란 무엇이며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성경 상담학이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성경적 상담학의 시행착오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 상담을 하실 때에 심리 상담을 하지 않은 사람이면 나중에 심리 상담으로 가요. 심리 상담 안 해본 사람이면. 왜냐하면 성경 상담 그 자체가 배운 것만으로는 다 되지 않거든요. 상담을 하고 사례를 쌓고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방향 자체는 성경적이지만 그 방향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피해 가시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심리 상담이에요. 근데 심리 상담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내적 치유도 심리 상담이죠. 그다음에 적성 검사도 심리 상담이죠. MBTI도 심리 상담이죠. 교회에서 하는 가르쳐주는 교수님들도 다 심리 상담 가죠. 그리고 또 심리 상담 한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성경적 상담하는 분이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들은 적이 있고 TV에도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경 상담을 또 하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반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성경적 상담으로 해왔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심리 상담을 덧붙인 거예요. 심리 상담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덧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분도 배웠던 상담은 성경 상담이었지만 나중에 심리 상담 쪽으로 가닥을 기울이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나중에 얘기를 통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심리 상담이 아니라 성경 상담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쪽 분들은 심리 상담과 연합하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게 다 심리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영혼을 해치는 게 아니라 다만 열매를 못 맺게 해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고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꼭 김이 빠져요. 정말 성경적으로 하면 이건 굳건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열정으로 산을 바다에 빠지우라 하도 그렇게 정말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심리상담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봐줘야 되니까. 이거 고려해줘야 돼요. 저거 고려해줘야 되죠. 그 사람도 생각해줘야 되고 다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과일이 있는데 과일을 아주 영양가 충분히 먹는 것과 이 과일을 다 떼내고 요만큼 먹는 것과 그 뭐가 좋겠어요? 물론 사람들은 다 떼고 먹죠. 다. 네? 저도 새우 있으면 새우 머리도 먹는데 안 먹을 때도 있지만 새우의 영양가 머리가 다 있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영양가가 있는 건데 또 많은 사람들은 머리 떼놓고 껍질 다 떼내고 이제 요만큼 살짝 요만큼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익숙한데 먹는 걸로 그치면 다행이겠지만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게 우리들에게 100이라는 파워를 줬다면 심리상담을 통해서 그걸 자녀한테 가정에서 할 때는 줄어들고 해서 10 정도를 요만큼 해서 그냥 견디게만 하는 거예요. 견디게. 남편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혹은 아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해. 그냥 견디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파워를 10으로 만드는 게 심리상담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100의 파워를 100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니까 심리상담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심리상담이 뭐냐? 그럼 모르면 또 쓰게 돼요. 내가 아이디어가 생각났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심리상담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면 교회에서 쓰는 달란트 잔치 얼마나 참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심리상담적이란 말이에요. 이건 행동수정 요법으로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나? 라고 할 때 그럼 당연히 달란트를 위해서 하지. 우리가 교회를 왜 나와야 되나? 달란트를 위해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달란트 시장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허탈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100%가 다 전달이 돼서 이에게 정말 의미가 있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달란트 하게 되니까 나중에 따진다고요. 빚쟁이가 돼서, 빚쟁이. 채무자가 돼서 애들이 막 선생님이면서 아니 달란트 이렇게 모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막. 그럼 선생님이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빚을 졌다. 애들한테 빚쟁이가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채무자가, 채권자가 돼가지고 막 이거 내주세요. 막 그렇게. 교회가 아니라 그런 어떤 물건 모으는 혹은 파티하는 혹은 뭐 재밌는 거 하는. 근데 지금 당장 행동에는 좋지만 향후에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자라나게 하는 아이들과 그냥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너랑 하나님은 혼난다. 너 그렇게 하면 벌 주셔. 막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이 뉘앙스의 차이가 바로 심리 상담과 성경적인 상담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알고 바꿔 나가야지. 안 그러면 이런 모든 부분을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전체적인 목차를 한번 볼 텐데, 목차로 들어가면 좀 머리 아픈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목차를 보면 먼저 심리 역동적인 상담이 뭔가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보시게 돼요. 처음에 심리 상담에 대한 이해 그 자체로 들어가서 심리 역동적인 상담 그 그룹 안에 정신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융의 분석 심리학이라는 게 있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라는 게 있고 에릭 번의 교류 분석이 있고. 그래서 정신분석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고 융의 분석 심리학은 MBTI로 유명하죠. 아들러는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에릭 번의 교류 분석, 그리고 이게 이제 TA라고 해요. 줄여서 TA, Transcendental Analysis 해가지고 이제 교류 분석도 이 심리 역동적인 상담의 틀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누가 그랬지? 우리 지난달에 오셨던 우리 성도님이 TA를 많이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TA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대화법을 가르쳐줘요. TA적인 대화법, 교류 분석적인 대화법.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응하고. 제가 그걸 자료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 TA 상담에서의 부부 대화 되게 재밌어요. 교류 분석. 네, 나중에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못 찾겠어. 여기 있다. 이게 TA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을 바꿔서 더 행복해지는 부부 대화법이라는 걸로 둔갑을 해서,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말하기, 그 다음에
주체가 당신에서 나로 바뀐 경우, 감각 정보 말하기, 생각 표현하기, 감정 표현하기, 소망 말하기, 이게 다 TA란 말이에요. 자신의 행동 말하기. 더 행복해지는 부부 대화법으로 둔갑을 해서 주의 기울이기,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해주기, 정보 요청하기, 요점 요약하기, 질문하기,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당신 건 언제쯤 몰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는? 서로 피하는 화제를 갑자기 꺼낸다. 원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옆집 남자는 승진했다는데. 자신 없는 머리 때문에 주장한다. 내가 잘났다고 주장한다. 당신 집안은 뭐지? 흉본다. 왜 그 모양이지? 자존심을 건드린다. 무시한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래서 부부간에 하면 좋은 말.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밖에 없어요. 도와드릴게요. 잘 될 거예요. 네. 유쾌한 부부 심리학. 네. 그래서 이게 이제 TA 상담이라는 거예요. 보면 재밌겠다, 좋다 해가지고 또 교회에서 또 네? 부부 성경적 부부 대화법 해가지고 이런 걸 이제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은연중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왜 틀린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심리학적인 건데 이거 우리가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왜 안 될 것 같으세요? 증명할 수 없게 올바르지 못해서 올바르지 않은 모습들을 왜 고쳐지지 않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깨달을 수 없게 항상 그걸 인정해주고. 맞아요. 잘 지적하셨어요. 남편한테 이것도 하긴 해야 되는 말인데 그걸 통해서 극복돼야 되는 말들인데 이 TA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거는 악화된다고. 애들과의 관계도 악화된다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관계가 악화된다고. 정말 중요한 건 관계 악화 그 자체만 보는 거예요. 관계가 악화 안 돼서 원하는 건 그냥 현재의 편안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트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하신 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 혹은 개인적인 어떤 집착 혹은 욕구 그런 것에 막 매여 있는 남편을 정신 차리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할 때 꽝 해서 정신 차려 여보, 당신 정말 해야 될 일과 당신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생각해야 돼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걸 배워가지고 와서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게 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잘했어요. 당신 아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게임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그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왜 나쁠까요? 그 자체로도 나쁜데 이유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아예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웃고 재밌고 막 그때뿐이지 하나님은 아무에서도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은혜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야 한 사람에게 행복한 부부 대화법으로 이렇게 전혀 행복할 수 없는 부부 대화법을 가르쳐주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역행이 되는 거예요. 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걸 배웠는데 이런 데 와서는 관계를 위해서 살라고 하네. 안정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건드리지 말라고 하네. 그럼 또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오면 하나님은 또 생명을 구해낸다고.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 거야? 근데 이게 교회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프로그램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 TA네. 그 정신분석이네. 그 융의 분석 심리학이네. 하는 거. 왜냐하면 절대 나는 교류 분석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봐야 이렇게 하는 건 교류 분석이야.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야. 그래서 어려운 어떤 심리학적인 내용을 가르쳐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럼 이제 또 돌아가셔서 교회 프로그램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저기 교회에서
제가 전에 그 온누리 교회 상담실에서 한번 초빙을 받아서 그 상담실 사람들이랑 한번 이제 이 강의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뭐 많이는 안 했어요. 8주인가?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이분들 생각이 너무 달라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거기는 또 이제 연대 그 심리학과랑 연계해가지고 거기서 배우신 분들과 이렇게 슈퍼비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앙적으로는 얘기가 돼도 그럼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해서 100%의 파워를 가지고 풀 파워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게 하는데 다른 사람 생각하기에는 아 그럼 그건 아니다 뭐 하여튼 이유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얘기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가정을 하나님 안으로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건데 또 그러지 않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간파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래서 이 4개를 뭉뚱그려서 심리 역동적인 상담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인지행동적이에요. 워낙 이 심리학에는 이 4가지 한 지붕 4가족이에요. 한 지붕 4가. 이게 전체가 심리학적으로 다 뭉쳐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전체가 이제 심리학인데 심리학의 이 테두리 안에 전체 심리학 테두리 안에 한 부류는 심리 역동적인 부류예요. 대표적이죠. 심리 역동적이다. 좀 이렇게 밑에 깔아앉아서 더 깊은 것을 분석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족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지행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 행동주의 왓슨, 파블로프, 스키너 이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베크의 인지주의, 앨리스의 합리 정서적 상담, 글래스의 현실요법. 제가 어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상담을 하면서 그 전에 뭘 받았냐 하니까 유명 대학병원에 가서 인지치료를 한 2주간 받았대요. 그렇게 받는데 800만 원이 들었대요.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비싸더라고요. 인지치료 하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려고 생각의 어떤 패턴이 있거든요. A는 B가 되고 B는 C가 되고 C는 D가 된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A, B, C, D.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게 이제 당연한데 당연한 어떤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A는 B가 되고 B는 C가 되고 C는 D가 된다. 라는 게 있을 때. 근데 좀 이상한 사람들은 이걸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여기서 A는 B, C, D로 가는 게 아니라 A는 B 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C 다시가 되고 그리고 C는 D 다시가 되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D2 다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이 완전히 이상해요. 이렇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깔아앉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저 사람이 날 쳐다봤네 저 사람이 날 쳐다보면 날 좋아하는 거야. 날 좋아하면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망상으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날 쳐다봤네 날 쳐다보면 내가 뭐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나 어려움 당하면 엄마가 아플 텐데 엄마가 괴로울 텐데 슬퍼할 텐데 하면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걸 이제 원상태로 바꿔주려고 하는 이런 생각 자체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인지주의예요. 인지행동주의 행동주의도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지주의도 좀 들어가고 행동도 바뀌는 행동을 이제 사모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건 완전 행동주의예요. 행동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죠. 자세가 벌써 탁
이렇게 잡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걸 하는 사람들에게서 놀이치료 한다든지 행동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행동이나 인지나 예전에는 이 둘도 서로 막 되게 싸웠어요. 인지야, 나는 행동이야. 좀 의미가 좀 달라서. 그러나 이제 통합적인 심리학적인 경향에 의해서 인지 행동이 거의 이제 같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합쳐서 인지 행동주의. 그래서 행동주의, 베크 인지주의, 앨리스 함리 정서적, 글래스의 현실 요법까지. 자, 이런 이름을 익숙하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아차리려면 왓슨, 파블로프, 스키너 알아차릴 수 있도록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베크, 앨리스, 글래스 인지행동주의. 지금 이제 목차만 좀 살펴보고 있어요. 뭘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그냥 휙 넘어가거든요. 아, 성경적 상담만 배우면 되지 뭐 하는데 성경 상담감 가지고는 안 된다고. 왜냐면 우리가 싸우는 사람들이 다 인지행동주의자들인데 집에 돌아가면 할머니가 인지행동주의자예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전통적인 행동주의예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태어나요. 본능적인 생각이에요. 애는 그렇게 하면 못 쓴다, 버릇 나빠진다, 기 죽는다 하는 모든 게 다 행동주의란 말이에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알고 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이제 현실에 있는 사람들, 배우지도 않았지만 심리학자인 사람들과 싸우게 되기 때문에 이걸 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알면 그럼 이제 현장에 돌아와서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대응하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말할 때 할머니가 어떻게 할 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받아들여도 문제고 그러지 않고 발끈해도 문제고 그냥 그 사이를 피해가는 거지. 예, 그 허들 경기, 장애물 경기의 그 선수가 목표는 장애물을 넘어서 그 빠른 시간 내에 주파하는 거지 장애물 다 쓰러뜨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인데 때로는 목사님도 심리학 한번 받아보셔야 된다고 정신 가셔야 된다고 근데 거기에 계속 걸림이 된다면 그러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런 거고 그건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저건 왜 그런 거구나 그걸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몰라서 그렇거든요.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몰라서 그런 거니까 다투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해서 넘어가려고.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이렇게 변형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행동주의로 나가려고 할 때 그걸 약간 변형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뭐 교회에서 달란트 한다. 달란트를 약간 변형시키는 더 좋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덜컥 쓰지 않고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하늘께로 갈 수 있지. 그럼 그게 또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하면 그 자체의 어떤 약점이나 단점을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건 다 뭐 교사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다 이건 슬픔이 빠진다고요. 돈은 돈대로 들고 별로. 그러나 그거를 약간 이렇게 돌려가는 게 있으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이 내용도 알고 성경 상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 이제 지금은 전체 이제 심리 상담에 대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실존주의적인 거예요. 실존주의적이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가능성, 주권, 또 잠재력, 인간이다라는 그런 존재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저스의 인간중심주의, 펄스의 게슈탈트 상담, 프랭클의 의미요법, 이게 아주 유명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 줘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돼요. 이걸 모르면 상담했다며? 근데 이걸 모르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 성경 상담했는데요. 성경 상담했는 건 좋긴 한 거지만 그럼 심리 상담이 뭐냐? 아무것도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들어는 봐야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입에 붙도록. 로저스의 인간중심주의. 로저스의 인간중심주의. 로저스의 인간중심주의. 로저스의 인간중심주의. 펄스의 게슈탈트 상담. 펄스의 게슈탈트 상담. 펄스의 게슈탈트 상담. 펄스의 게슈탈트 상담. 프랭클의 의미요법. 프랭클의 의미요법. 프랭클의 의미요법. 프랭클의 의미요법.
이제 대개요, 요걸 생략을 해서, 아, 이게 뭐가 중요하냐. 게슈탈트 상담이 중요하지. 인간 중심주의가 중요하지. 의미요법이 좀 중요하지. 그게 프랭클의 의미요법이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프랭클이라는 이 한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 의미요법 하면 대단한 것 같은데 대단한 거 하나 없어요. 로고스 테라피라는 건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이제 나오면서 내 삶의 의미가 필요하다 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럼 다 이해가 돼요. 아,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로저스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 신적인 이런 어떤 가치관이 너무 싫어서 아, 인간적인 것도 필요하다 해서 만든 로저스의 인간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하면 뭔가 하여튼 막 수천만의 어떤 학자와 지식자들이 막 이렇게 이게 합세해서 만든 그렇게 의미가 되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로저스의 인간중심, 로저스, 펄스, 게슈탈트 상담.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진다는 그런 상담인데 게슈탈트 상담, 프랭클의 의미요법 이런 상담들을 있구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또 책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게 뜨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성도님이 와서 나 이번에 어디 갔다 왔는데 거기서 게슈탈트 상담이라는 걸 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현실요법이라는 걸 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신기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건 아는데 그거 실존주의적이에요. 그거 인간의 능력을 너무 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알도록 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다 유형이 있어요. 이단들의 유형을 알면 이단 대처하기가 쉽죠. 계시록 들고 파는 이단, 그 다음에 축복 들고 파는 이단, 혹은 또 현상을 들고 파는 이단 해가지고 그 유형이 있어요. 그런 유형들을 생각하면 아, 이거 정말 하나님 빼고 참 잘도 얘기한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런 모든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심리학도 이렇게 큰 덩어리 세세한 내용들은 조금씩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실존주의적이라는 게 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실존주의적 상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래서 방향이 여기 위아래,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의미가 돼요. 위아래 깊이 들어갈 것이냐 표면적으로 들어갈 것이냐. 실존주의는 인간의 어떤 가치, 인간의 어떤 존재 또 능력 그런 걸 강조할 것이냐. 그래서 좀 우측이 가는 거예요. 개인 중심이에요. 개인. 그 다음에 좌측 중심은 전체주의, 전체로 가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족 치료가 나오는 거예요. 가족 치료 개념을 전체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밑을 팠으니까 위를 파는 거고 오른쪽으로 그렇게 지향했으니까 당연히 왼쪽을 지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균형이 잡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배우면서 다 빈 공간을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정신분석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인지행동, 그 다음에 실존주의 나왔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가족주의가 되면서 21세기 이 심리학이 완성이 됐고, 나머지는 여기에 다 아류들이에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아직까지도 이거 외에 또 다른, 그럼 이제 그 진짜 뭐 막장이랄까, 영적으로 간다든지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유가 변증이 가능하고 연구가 가능한 이런 것들은 이제 요 4개를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가족 치료를 보면 전체를 보는데 조직 관계적이거든요. 이 조직 관계적인데 이걸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보호인 같은 사람은 다세대, 한 세대 말고 그 위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제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개념도 참 이런 걸 배우다 보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게 탁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본인 자신도 잘못했다고 했고 이단으로도 됐지만 너무 비성경적인 여러 세대를 보다 보면 이거 뭔가 저주 같은 게 흐르는 게 아닐까? 수맥이 흐르는 게 아닐까? 그런 걸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지해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잘못됐구나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외에는 다세대적인 여러 세대를 이제 가족 치료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원래는 정통 심리학적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통 심리학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이 조직 관계적인 거는 여러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상담실에 와서 얘만 보는 게 아니라 얘 엄마를 보고 얘 아빠를 보고 얘 엄마의 엄마를 보고 엄마의 아빠를 보고 막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다르게 취급을 받았죠. 그러나 이제 연구가 지속되면서 심리학 쪽에서 연구가 지속되면서 일리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의미를 갖게 됐는데 여러 세대로 보는 가족치료, 그 다음에 세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누친의 구조적인 가족치료, 헤일리의 전략적인 가족치료. 그래서 가족치료 개념으로 가족이 문제인데 이 가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새로운 경험 중심으로 세티의 가족치료 치료 개념이에요. 치료 개념. 이전에는 다 분석 중심이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제 치료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 세대가 치료받아야 된다. 경험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그래서 뭐 엄마 위치 아빠 있고 아빠 위치 엄마 있고 자식 위치야 뭐 그 구조를 다시 이제 재편성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략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 가족에게 어떤 과제를 제시해서 그를 완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가족 치료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사람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도 다 치료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심리 상담의 목표, 인간 중심, 인간의 어떤 행복 실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비신앙적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 심리 상담 하는 분이 그 전화 상담 받는 걸 본 거였는데 무슨 교회 프로그램이었어요. 신앙 채널이어서 하는 거였는데 이제 나온 분은 이제 이런 거 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고민을 얘기하냐면은 제가 너무 신앙생활에 열심이고 아내는 신앙생활에 별로 열심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 상담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신앙생활을 줄이세요. 그리고 같이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이게 가족 치료적인 면으로 좋은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상담실에 가면 그러면 당연히 교회 가지 말고 같이 산으로 다니세요. 들로 다니세요. 네? 남편이 이렇게 낚시 좋아하면 같이 낚시 다니세요. 경험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같이 놀러 다니잖아요. 같이 놀러 다니면 제가 이제 들었던 사례는 같이 놀러 다니다가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같이 놀러 다니다가 같이 다니는데도 같이 다니는데도 등산을 같이 다니고 등산 동호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가족이랑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부인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이었는데.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해야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냥 무심코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무심코 하는 얘기가. 성경적 상담적으로 하는 얘기만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지. 그러지 않고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모든 것들. 전에 그런 책도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가 모호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너무너무 분명해요. 예수님은 희생하셨고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인내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면 그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해?
사람인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망가뜨리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주변에 이런 심리학적인 조언이 더 많기 때문에 깨닫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극복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역 상담학도 반드시 이걸 극복해야만 성역 상담이 되지, 이걸 모르고서 성역 상담을 딱 공부하잖아요. 그럼 이거 보고 배우고 나서 이걸 어떻게 실현할까 하면 심리 상담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 강의를 한다 해도 어떻게 강의를 할까 하다 보면 이런 거 찾아가지고 이거 괜찮은데 하고서 성경적 상담 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 그럼 성역 상담을 배웠지만 성역 상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걸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심리학적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료는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좀 시간이 지났네요. 우리 1시간 하고 쉬는 시간을 갖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기 4가지 심리 상담에 대한 이해하고 우리 한 10분 쉬고 계속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면서 우리 점심 알려주시고 임나 집사님이 우리 선미자 집사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원 수사님이 좀 오늘 늦으신데.